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8세금을 활용해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인들. 조세핀 안처의 등장.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한 로마가 유럽 대륙을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이 존재한다. 점령 지역의 사람들에게 로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평등 정책과 정치력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로 등을 정비해 점령지의 모든 지역과 네트워크를 강화한 데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꼽은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시칠리아 지역을 조세핀 안처로 삼은 데 있다.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 조세핀 안처는 세금이 전혀 없거나 아주 낮은 세율, 통상적으로 발생 소득의 15% 이하를 적용하는 지역이나 국가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세제상의 혜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외환 거래나 회사 설립 등의 절차, 또한 함께 완화해 기업 활동에 각종 장애 요인을 줄여준 지역이나 국가도 포함된다. 많은 기업들이 세금 절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해 이러한 조세핀 안처를 활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세탁이나 본국의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핀 안처를 이용하기도 한다. 세금 좀 적게 내려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세금 감면 효과가 개인에게 얼마나 커다란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재밌는 사례가 있다. 세계적인 록밴드 롤링스톤스의 멤버 중 론 우드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지난 20여 년의 활동 기간 동안 음반과 공연 등을 통해 4억 5천만 달러 약 6천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이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고도 이들이 낸 세금은 고작 720만 달러 약 97억 원에 불과했다. 세율로 따지면 채 2%도 안 되는 수준이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이로울 정도로 낮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세핀 안처 덕분이다. 롤링스톤스의 멤버들은 세금 천국인 네덜란드에 설립한 재단을 통해 수입을 관리했던 것이다. 만약 이들이 영국에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수입의 약 40%인 1억 8천만 달러 약 2,400억 원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 이들은 조세핀 안처를 통해 세금을 무려 2,300억 원 가까이 줄인 것이다. 낮은 세율로 민심을 돌려세우다. 기원전 2세기 무렵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탈리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해 해상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던 시칠리아 섬을 장악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은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를 비롯해 메시나, 시라쿠사 등 3개의 국가가 나누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기원전 265년 시라쿠사가 메시나를 침략하자 메시나의 왕은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다. 로마는 만약 요청을 거절해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면 지중해 해상 무역의 패권이 완전히 카르타고로 넘어간다고 판단해 메시나로 지원군을 파견한다. 이것이 제1차 포에니 전쟁이다. 이 전쟁은 결국 로마의 승리로 귀결되었고 로마는 시칠리아 섬의 서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기에 이른다. 로마는 보통 전쟁을 통해 새로 확보한 도시국가의 자치권을 부여해 로마 연합의 일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지중해 해상 패권의 절대적인 위치에 놓인 시칠리아 섬 지역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킨다. 로마인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우려했다. 원래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라쿠사와 메시나, 두 나라가 자신들보다는 옛 그리스에 가까운 독립국가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도 시칠리아 섬의 서쪽 지역에는 카르타고라는 무시할 수 없는 국가가 버티고 있었다. 따라서 로마인들은 이 지역의 민심이 카르타고로 돌아설 것을 우려했다. 로마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칠리아 지역을 조세핀한 지역으로 삼는다. 당시 카르타고 본국은 25에서 50%에 가까운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는 시칠리아 섬 지역에 대해서 10%의 세금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시칠리아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카르타고가 아니라 로마의 점령지를 더욱 선호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그 후 카르타고의 영토였던 시칠리아 섬의 서쪽 지역마저 로마로 편입되면서 로마는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합법적 절세인가, 불법적 탈세인가. 오늘날 조세핀 안처의 형태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에 따라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텍스 파라다이스.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을 뜻하는데 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2. 텍스 쉘터.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3. 텍스 리조트. 특정 사업 활동이나 기업에 국한의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세핀 안처인 케이맨 제도는 원래 해양 스포츠의 천국이자 세계적인 휴양지로 알려진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이런 곳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은행과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등 8만여 개의 현지 법인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이라는 섬은 제주도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섬이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 섬을 조세핀 안처로 활용하고 있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8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000여 개의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라부안 섬에 설립해 운영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조세핀 안처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세핀 안처에 대한 대응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맥킨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여 년 동안 조세핀 안처로 흘러들어간 자금 규모는 21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2년 미국 19조 달러가 일본 4조 8,720억 달러의 국내 총생산 GDP를 합한 금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조세핀 안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이 기간 동안 무려 7,79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외에도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가 조세핀 안처에 예치한 자금은 7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동안 이처럼 막대한 자금이 세금을 피하려고 조세핀 안처로 흘러들어갔지만 각 국가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적자를 줄이고 추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조세핀 안처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으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다국적 IT 기업들이 세금 절감을 위해 조세핀 안처 내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IT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이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 중 무형자산 관련 수익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차린 후 해당 회사의 매출로 분류해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다. 일례로 구글의 경우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인 227억 달러 약 30조 600억 원의 수익을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법인세가 없는 버뮤다 지역으로 이전했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추세에 주목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대안 중 대표적인 것이 OECD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디지털세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IT 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소득을 집계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각 국가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를 파악한 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과세 표준에 다시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기업이 내놓는 수익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가 과세 표준을 집계하다 보니 기업이 일부 소득을 조세핀 안처나 저세율 국가로 이전, 절세하는 편법이 가능했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합심해 역외 금융협의체를 설립하고 조세핀 안처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많은 경제 주체들이 조세핀 안처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거점 지역과 상당한 거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럼에도 조세핀 안처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세금 때문이다. 조세핀 안처를 지칭할 때 쉘터나 파라다이스라고 표현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이 이미 기원전 2세기에 이러한 경제 원리를 간파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세율을 낮춤으로써 많은 경제 주체들을 유인했다는 점이다. 로마인들은 이를 활용해 지중해 해상의 패권을 장악하고 유럽을 지배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이상으로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세금을 활용해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인들이었습니다.